네, 이번 강의는 기초 도형입니다. 블렌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선 강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하는 모델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블렌더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초 모델은 이와 같이 있습니다. 이걸 보는 방법은 Add를 누르면 볼 수 있고요. 단축키로는 Shift A를 이용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바다 혹은 이제 하나하나 뻗어져 나가는 그런 평면을 이용할 때 주로 사용이 되는 편입니다. 다음은 큐브, 가장 기초적인 형태죠. 일반적으로 모든 모델링을 할 때 특별한 형태가 없다면, 보통은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다 큐브로 시작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기초 도형을 생성할 때 맨 처음 생성한 직후에만 접근할 수 있는 옵션 값들이 있습니다. 누르면 여기 왼쪽 아래 Add 큐브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이즈와 로케이션, 로테이션 여러 값들을 변경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큐브는 특수하게 만질 부분은 없지만 스페어를 보면은 세그먼트와 링스 값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로와 세로 선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2, 3과 3으로 만들어주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요. 하나씩 늘려줄 때마다 점점 9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옵션 값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나가고 난 이후에는 다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생성한 직후에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88 혹은 16으로 모델링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플레인이 있다면 이제 서클이 있겠죠. 서클은 그냥 선만 있는데 요거는 에디트 모드에 접근하면은 이렇게 면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브젝트 모드와 에디트 모드가 있습니다. 요 왼쪽 윗부분에 볼 수가 있는데, 오브젝트 모드라고 한다면 무언가 물체를 만든 직후에 물체가 있는 상황에서 물체를 하나하나씩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오브젝트 모드를 켜둔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한 수정을 하거나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때는 에디트 모드, 아무것도 누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접근이 안 되지만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면 에디트 모드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누른 상태에서 단축키 탭을 눌러주시면 에디트 모드에 접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큐브에 대해서 수정이 되고요. 다른 거를 눌러도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선택한 오브젝트만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서 변경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린더를
올라와 있는 다른 오브젝트를 수정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다시 탭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주시고 다시 선택을 한 다음에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초 도형이 큐브, 그 다음에는 스페어, 그 다음에는 아이코스페어라 해서 원과는 다르지만 구의 형태를 다른 방식으로 띄고 있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요, 네모의 형태, 네모의 폴리곤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제 구가 만들어졌지만 이 아이코스페어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구가 이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코스페어 또한 맨 처음에 접근할 수 있는 옵션 값이 있고요. 이 값들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면이 가장 작을 때는 이와 같은 별사탕 모양이 되고, 서브디비전이라고 해서 이제 잘게 쪼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점점 퀄리티가 높은 구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린더입니다. 이 실린더도 큐브와 동일하게 가장 파생이 많이 되고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기초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동일하게 맨 처음에 접근할 수 있는 이 벌틱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낮추면 낮출수록 이와 같은 형체를 띠게 되고요.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원통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맨 처음 시작할 때 16이라는 숫자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은 콘. 이것도 동일하게 맨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 값이 있습니다. 또 이제 벌틱스 값이라 해서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되고, 값이 늘어날수록 점점 무언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토러스입니다. 흔히 아는 도넛 모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맨 처음에 접근 가능한 값들이 있습니다. 세그먼트 값이라 해서 이것도 이 값을 늘려주면 이 부분에 세로 값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차 원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 값도 이러한 형태에서 보시면 여기에 선이 하나, 여기에 둘, 세 개 해서 이 가로 값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늘려주면 이것도 동일하게 점점 원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것도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점점 동그랗게 만들어진 원의 형태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일단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초 모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델들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커브 값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요 메쉬의 몽키가 있는데요. 요 몽키 같은 경우에는 블렌더만 있는 블렌더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기초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블렌더 강의를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이제 텍스처를 입힌 그런 썸네일 용도로 많이 사용되지는 편입니다. 약간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이러한 이미지 아마 유튜브 썸네일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커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브는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패스와 널스, 서클입니다. 요거는 주로 어떨 때 쓰냐면요. 한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컵을 하나, 머그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굵기를 주고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일단 컵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컵 이후에 컵을 만든 다음에는 당연히 손잡이가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손잡이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적절한 기초 모델 형태가 없습니다. 뭐 하나 만들 수 있다면 요 토러스로 만들 수 있겠죠. 토러스에 이 반을 똑 잘라내면은 이 부분이 머그컵 손잡이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먼트 값은 많이 필요 없으니 이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얘를 세워주고 얘를 그냥 넣게 되면은 당연히 이만큼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에디트 모드 가서 이 아이들을 좀 잘라주겠습니다. 그러면 손잡이가 완성이 됐죠. 이거는 좀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고 나고 막고 난 이후에 이렇게 컵에 붙여주면은 손잡이가 완성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손잡이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커브의 패스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패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패스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용을 하기 전에는 이 효과를 적용하기 전에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값을 좀 건드려 주게 되면 이와 같이 형태가 생기게 됩니다. 보시면 그냥 선이었지만 여기에 베벨의 지오메트리 안에 있는 베벨의 뎁스 값을 건드려 주면은 선에 맞춰서 원통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레졸루션 값으로 원통의 형태를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원통 형태인데 이거를 어떻게 손잡이 형태로 변형을 하느냐? 커브의 재밌는 점은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포인트가 생기게 됩니다. 이 포인트 값을 움직여주면은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커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이 커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져주면은
아까 토러스 모델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손잡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조금 더 이제 토러스 같은 경우에는 형태를 변형하려면 굉장히 좀 많은 작업들을 거쳐야 됩니다. 보시면 만약에 이와 같은 형태를 만들려면 토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하나하나 손을 봐줘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 모델보다 조금 더 방법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이 커브 기능을 이용하면은 단순하게 점의 위치를 바꾸는 걸로 이렇게 쉽게 변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델링에는 정해진 방법은 없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커브 안에 있는 널스 서클입니다. 커브 안에 있는 기능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선을 기반으로 원통이 생기게 되고 이번에는 토러스가 조금 더 단순하게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모델은 이 커브는 어떨 때 쓰냐? 이렇게 만져주면 순식간에 목걸이 줄이 완성이 됩니다. 만약에 이 목걸이 줄을 만든다고 했을 때 토러스로 가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이고 또 선택하고 움직이고 선택하고 움직이고 굉장히 많은 작업도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하지만 커브 안에 있는 서클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여기를 조금 내려주면 이렇게 하트 모양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은 많이 쓰이는 기초 도형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는 일러스트 파일에서 가져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좀 모델링이 많이 깨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텍스트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좀 더 쉽게 텍스트들을 3D 텍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 지금 2D로 플레인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에디트 모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입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엔터 기능도 작동을 하고요. 다 작성을 하고 나면은 다시 오브젝트로 모드로 나오게 되면은 글씨가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플레인 형태인데 3D로 어떻게 만드냐라고 물어보시면 동일하게 베벨의 뎁스 값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늘려주시면 3D 형태의 글씨가 생성이 되고요.
요 레졸루션 값은 누를 때마다 조금 더 굴곡이 많이 있는 글씨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3D 형태의 글씨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익스트루드, 돌출이죠. 돌출 값을 건드려주면은 길게 또는 짧게는 이 값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단어 그대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부분은 주로 어떨 때 쓰냐면요. 일단 잠깐 하나를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죠. 이러한 이미지는 보통 어떨 때 쓰냐? 스케치를 이전 강의에서는 여기서 대략적으로 이러한 느낌으로 그리겠다. 또 뭐 커브를 만들겠다, 칼을 만들겠다 했었죠. 하지만 무언가 특정한 형태를 만들고자 할 때는 그래서 이미지 레퍼런스로 특정한 캐릭터의 이미지를 띄우고 요 이미지를 기반으로 형태를 만들어가는 편입니다. 한 가지 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캐릭터가 좋을까요? 미피 이 캐릭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G를 다운받아 주시고요. 한번 미피 이미지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이미지를 가져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 값을 다 0으로 맞춰주고 이렇게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당연히 반대쪽 면에서 봤을 때도 똑같이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걸 만들고 여기서 각도를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방향으로 봐도 미피 캐릭터가 현재 가운데 딱 중앙에 있는 걸 볼 수 있고 다른 뷰에서도 동일하게 미피 캐릭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하나 머리를 먼저 만들어 보면 스페어를 가져와서 이렇게 맞춰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귀도 만들어 줘야겠죠. 귀는 스케일에서 얄쌍한 귀, 이렇게 하면 타원이 만들어지죠. 요거를 이렇게 맞춰서 그다음에 반대쪽에도 이렇게 해주면 미피 머리가 3D 형태로 똑같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를 똑같이 90도로 돌려봤을 때에도 문제없는 미피 캐릭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D 이미지가 3D 3차원 내에서 입체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할 때 이미지 기능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라이트입니다. 라이트는 어떨 때 쓰냐면요, 렌더링 할 때 꼭 빛이 있어야지 그 부분이 렌더링으로 이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은 그 부분은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총 4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포인트, 선, 스팟, 아레아로 넓은 구역을 줄 때는 아레아라는 값을 저는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것 또한 동일하게 정해진 방법은 없고요. 정해진 형태도 없습니다. 본인에게 딱 맞는 적절한 값을 적절한 이 형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이면 멀면 글씨가 보이지 않지만 빛이 가까워지면 글씨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워 값을 더 올려주면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당연히 값을 더 올려주고 더 높은 곳에서 쐬주면 여기까지도 빛이 닿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방향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빛의 방향은 여기 있는 노란색 원을 잡고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빛의 방향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면요. 포인트는 이 원을 기준으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다음 선은 조금 더 밝은 포인트보다 더 밝은 라이트 값입니다. 라이트의 형태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값을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 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밝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태양을 띄었다라는 개념으로 넓은 영역에 기본적인 빛을 줄 때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스팟입니다. 스팟은 스팟라이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딱 원하는 구간에만 빛을 쐬어주고 싶을 때 스팟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조금 이제 각각의 용도별로 사용이 된다라는 점, 목적에 맞춰서 다양한 값들, 다양한 형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따 다 렌더링을 할 거기 때문에 선으로 켜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이 카메라는 렌더링을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 카메라가 없이 렌더링 작업은 진행이 되지 않고요. 빛을 설정해 주고 나서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설정을 해주고 카메라를 생성해 주고 이 카메라의 값들은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렌즈의 밀리 값을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렌더링의 픽셀 수 크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4K를 원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맞춰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인스타 사이즈로 만들면 1000 곱하기 1000. 그래서 이제 렌더링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그 시점을 어떻게 보냐고 하시면 이 부분, 여기에 있는 카메라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넘버패드 0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이 렌더링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카메라 뷰를 조정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만져줘야 됩니다. 원하는 시점에 맞춰서 확대하고 키워주고 해야 되지만 이거보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보시면 뷰 락이 있습니다. 여기서 카메라 투 뷰를 눌러주시면 아까와는 다른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먼저 끄고 나서 이걸 눌러주시면 마우스 휠로 아무리 위아래로 내려도 시점이 변경하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여기에 딱 고정이 되어 있죠. 하지만 다시 나가서 카메라 투 뷰를 선택해 준 다음에 이걸 눌러주시면 돌리는 방향에 맞춰서 렌더링의 영역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딱 좀 더 쉽게 렌더링 이미지를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카메라 투 뷰를 켜주시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렌더링 영역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 도형이었고요. 여기에는 이제 포스 필드라 해서 바람이나 혹은 전기 이러한 설정들을 건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실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때 사용하는 물리값이고요. 요거는 설정하기가 많이 까다롭습니다. 이제 특정한 지역에 요거를 선택을 해주면은 바람이 불게 되는데 요 바람의 값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디테일한 값들을 여기서 만져주게 됩니다. 네, 저희 강의에서는 이 부분은 사용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도형 만들어주고 렌더링을 이제 다 텍스처를 좀 색깔을 먹여준 다음에 텍스처를 적용을 시켜주고 렌더링까지 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색을 하나하나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는 빨간색, 아이코스페어는 파란색, UV 스페어는 녹색, 실린더 노란색, 코는 보라색, 주황색. 마지막으로 텍스트는 검정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렌더링을 할 수 있도록 바닥을 깔아주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지금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격적으로 실습이 들어가는 것은 다음 강의부터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보셨던 것처럼 스튜디오를 만들어주고 뭔가 색깔이 많이 칙칙하죠? 여기서 좀 밝기를 올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빛에 대한 거는 또 뒤에서 자세한 강의 설명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 방향을 지정해주면 이거에 맞춰서 그림자가 같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렌더링 할 수 있는 카메라. 이 부분에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설명드렸던 뷰 이 부분만 나오게 하겠습니다. 세팅이 됐으면 나가주고 조금 더 밝게. 다음 한번 렌더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는 샘플 수는 24장으로 돌리면 이와 같이 렌더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기초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마지막으로 형태를 만들 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 기초도형으로 컵을 만드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보여드리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컵을 첫 번째는 플레인,
두 번째는 큐브, 세 번째는 실린더로 컵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형태의 모델링을 만들지 먼저 결정을 해주시고, 만약에 내가 사각형의 컵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 큐브가 당연히 맨 처음 시작에 좋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플레인으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결과물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먼저 요 네 변들을 높여주면 큐브와 동일하게 생성이 되겠죠. 네, 이쪽 면을 없애서 조금 더 플레인의 극적인 상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뻥 뚫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굵기를 주고 내려서 컵처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겠죠? 맨 윗뚜껑을 굵기를 주고 아래로 내려주면 원통형의 컵이 생성이 됩니다. 지금 이 플레인으로 만든 컵은 큐브와 차이점은 두께가 없다라는 건데, 여기에다가 두께를 주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디파이어에서 솔리디파이, 요거는 이제 면에다가 굵기를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아주 얇게 엎다가 평면에서 굵기가 아주 약간 생겼죠.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굵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큐브랑 형태가 동일하죠. 방법 맨 처음에 시작한 기초 도형은 달랐지만요. 그럼 이번에는 원통과 좀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디파이어에서 이번에는 Subdivision Surface, 자, 이렇게 해주면은 전혀 큐브와는 또 다른 형태가 만들어졌죠. 여기서 제가 베벨 값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벨을 이미 굵기가 들어가니까 좀 수정이 어렵네요. 자, 그럼 이러한 잔을 만들었다고 하고 이걸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형태가 또 동일하죠. 시작은 달랐지만 만들어진 결과물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통형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벨 값을 주면은 신기하게도 옆에 있는 원통형과 모양이 많이 비슷해졌죠?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주면 원통형이랑 많이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번에도 맨 처음 시작은 달랐지만 실린더로 만든
컵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 건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그 다음에 기초도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의 정답은 없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